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시사반장에서 강원교육의 뜨거운 감자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학생 성장 진단 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7년 전국적으로 폐지됐고 강원도에서는 2010년부터 폐지됐던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고요. 공교육의 활성화,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이 찬반 의견 오늘 관계자 여러분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더 나은 교육추진단 심영택 장관과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더 나은 교육추진단 심영택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박태양입니다.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박종훈 지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교조 강원지부장 박종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고수정 집행위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고수정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요. 방금 말씀해 드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앞서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회복을 위해 내세웠던 2022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가 11월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81%, 교사의 74%, 학생 40%가 학생 진단평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받아서 병을 고치듯이 우리 학생 개개인이 무엇을 부족한지 그것을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시켜주고 또 학부모 연계해서 상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 기본 학력을 다져주기 위한 겁니다. 절대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여론조작 수준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2 학생 성장 진단평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생과 교사, 교육 공무원이 참석했고 학력평가와 피드백 방법,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월드카페 방식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는 공청회가 일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낮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행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물론 공청회가 있긴 했지만 현장의 소리들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협의의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마련된 공청회도 이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청 측에서 마련된 주제를 가지고 제한된 주제 속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 찬성 쪽으로는 이게 너무 또 서열화 애들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은 부정적이고요. 그 아이의 그 꿈을 찾거나 그 아이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뭔가 등불 역할을 한다면 찬성입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 앞서가지고 이 학생 성장 진단평가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년간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되었고 또 학부모님들, 또 도민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학생들의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 격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역시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깜깜이 교육, 깜깜이인 상태, 이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또 그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평가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치루어지는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가 제외됩니다. 네. VCR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세요. 어떤 분은 찬성의 의견을 밝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 의견을 밝힌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께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수평가 내지는 지필고사가 아이들의 시험 보는 능력은 키워줄지 몰라도 진정으로 아이들의 학력,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하나 같이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년간 학생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실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지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난 민정교육감 시절 부모들의 교육권이 완전히 침해당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본권을 되찾고 또 우리 아이들의, 강원도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찾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예, 말씀하세요. 예.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거 아세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요? 네네. 그런 게 지금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중학생 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중학생 거까지 보완이 됐고요. 제가 이거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이것을 지금 처음 보신다 그랬잖아요.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인터넷에 강원도 교육청에. 네. 그런데 지금 진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네, 저처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보다는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해서 시험을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교실에서 교사들의 그냥 역량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은 전체 아이들이 그 학년이나 학교 그 단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수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각 교사들이 개인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정성평가만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아이들의 정량평가, 지필평가로 해서 객관적인 객관적인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박 대표님께서는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진단평가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제 학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계획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평가 계획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진단 평가하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그게 학습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학생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교과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또 제가 여기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가 기준까지도 다 제시가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 학생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한다. 그런 평가 계획, 지도 계획을 연초에 다 수립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에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뭐 학교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 학생 성장 평가 여기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이유는요. 평가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수준 교육 과정에 보면은요. 교수 학습과 그러니까 학생을 수업하는 것과 평가는 일치돼야 일관성을 있게 추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그 가르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에도 나와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만들었던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외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문제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풀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평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그 평가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가르친 분들이 거기에 맞는 출제를 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방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가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르친 교사가 평가를 한다. 틀린 원칙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가르친 교사만 평가를 한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국가수준 일제고사도 폐지되었고 2010년에 강원도 수준의 일제고사도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폐지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취 기준은 국가수준 성취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제고 형식의 이런 평가라는 건 뭐냐?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이 내용의 성취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아예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고 그냥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데 얼마나 익숙하느냐 이것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강원도 학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모든 기준이 이제 수능 성적 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학생의 학력이 낮아졌다 말씀하시는 것은 수능 성적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 학생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능 성적이 낮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이 다 낮아졌다. 그리고 또 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렇게 뭐 시험 한번 딱 보면은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사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학습 방법, 수단 이런 거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교사들의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일단은 지금 우리 박태양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한 피드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평가하는 것, 그것 부정하거나 그것 무시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교사들이 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는지 그 성장의 사이클에 맞는 과정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사들의 일방적인 것들만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가 우리가 평가했으니 학부모가 믿어라, 또는 우리가 평가했으니 학부모는 우리가 평가한 것들을 봐라. 이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주장들은 학부모에게 동의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평가를 참여하는 학교는 약 60% 정도의 학교가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사들이 44%가 이 평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7%가 이 평가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시 이러한 평가권에 대한,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평가를 주관해서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현상은 어떻고 원인은 어떻고 그것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성장 진단 평가라는 이름 하에 학력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찬반 양론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진단평가 실시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의 동의라고 하는 이 방법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신지 이번에는 고수정 집행위원장님부터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박태양 대표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지필고사를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라. 특히 이번에 그 참가 학교 결정할 때도 참가 학교가 적으니까 학교들에 그렇게 그 학부모들 설문 받아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입시제도가 있는 한 학부모님들은 편협한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아주 좁은 의미의 그 학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동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험을 강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태양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학부모들이 성평가를 원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편협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학력이라고. 네, 어쨌거나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제 평가를 지금 강원도 이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81%의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수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5,400여 분이 되시는데요. 지금 강원도 학력이 바닥을 친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공부를 시켜보겠다 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서울에 가면은 학군이 아직도 존재하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공부만 시키는 그런 분들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언짢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짢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동의를 하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고 대한민국의 사회의 일원이 돼가고 우리 아이들이 수능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서 입사도 하고 우리 아이들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전 세계로 나아가고 하는데 다 기초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잠깐만요. 실시 여부를 학부모들의 동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실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학부모들의 여러 여론들이 분명히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는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학관님.
처음에 이 성장진단평가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실행에 이제 신청 학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었죠. 근데 뒤늦게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학교 교육 공동체라고 하면 예.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예.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모두 학교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감이 된 후에 그때도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여율 높이려고 독려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50%가 넘는 학교가 참여하겠다라고 했어요. 다만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네. 그 민원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해라. 이제 이러한 공문이 나갔는데 우리 정교조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했어요. 교사의 평가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기를 해서 교사의 평가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의견을 참고해서 해라 했더니 약 10% 정도의 학교들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장학관님께서는 학부모 동의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같이 진행되는 그런 거였다. 이게 참여 학교의 비율이 낮아서 이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부모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부장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다 설문조사해서 하나요? 학교에서도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물론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걸쳐야겠지만 모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학부모 대표단들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한 달여 동안의 신청을 받고 또 한 신청 기간을 한 열흘 정도 연장해가지고 학부모 의견 수렴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교사의 평가권보다는 학부모의 요구를 더 반영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런 평가가 있을 때 참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정작 학생 의견 수렴하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학부모 의견만 수렴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학부모 의견이 찬성 의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정책의 이런 추진 방향을 봤을 때 도교육청이 계속 학부모와 교사들의 그런 생각 차이, 그러니까 입장 차이, 갈등을 조장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은 장학관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말씀을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잠깐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12년 동안 이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서 신청률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많은데 학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교사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판단할 때는 교사들도 60, 70%는 반대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다 함께 수렴해서 신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지침이 나갔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한 지침이 나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의외로 참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침 내려보내면서 학생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킵니다. 학생들은 왜냐하면은 그 설문조사에도 보면 도교육청 설문 설계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 설문에 봐도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을 수렴했다가는 이 성장평가 이것들이 이제 신청률이 낮아질까 봐 우려돼서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계속 학부모 의견만 수렴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꼼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꼼수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급기야하게 됐는데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진단평가라고 하는 게 동의한 학교만 보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교원단체와의 협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인데요. 단체 협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신청학교로 제한이 되는 거죠? 단체 협약에서 예. 도교육청 주관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에 예. 학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예. 이런 협약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진단, 학업 성취도 등의 평가를 할 때에 지필고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제고사를 하지 일제평가하지 않는다. 지필 형태의 일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지필 형태의 일제 평가라는 그런 명시가 일제 형식의 있습니다. 평가를 근절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나 아니면 학부모들께서는 이런 점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 이 노동조합이 학생들의 시험 보는 데까지 이렇게 관여하느냐. 이거는 학생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노동조합, 전교조만의 목소리로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단체 교섭을 매전했던 작년에 체결을 했는데요. 네. 그때 강원도 교육청과 이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맺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단체 협약 조항들을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일제고사가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실제 초등학생이 했던 말이에요. 모의고사, 그 일제고사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답니다.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3번이나 받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밤 10시까지도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교육적 부작용이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예체능 수업도 안 하고 문제풀이 수업만 하고 그 답안지 OMR 카드 마킹하는 연습하고 엄청난 교육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사 노동조합으로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이 이런 단체 협약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강원도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학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지부장님 예. 그 갖고 나온 학생들의 그 반응 실제로 2009년, 10년 그때는 그 학생들의 그 성적으로 전국 교육청의 전국 시도 교육청의 순위가 매겨지던 아주 서열화가 엄청 심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교육 목적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는 그러한 과거는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 서열화, 순위 먹이지 않을 거고요. 학생들의 이번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점수 공개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나가는 그러한 피드백 내용도 학생들의 점수화가 되어지지 않고 성취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에 대한 것들이 제공될 것이고 교과별 또 영역별 그 성취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와 그리고 그 성취 영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또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 그 정보를 개인별로 배부해 드릴 그러한 예정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서열화 그리고 줄 세우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잘 안 믿으세요. 예. 뭐 예전에 서열화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제고사 있던 시절에도 뭐 서열화 한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죠. 다 그런 믿고 평가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네. 자연스럽게 학생 간에 지역 간에 학교 간에 서열화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국에서요 이렇게 도 단위에서 일제고사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가 거의 유일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거를 뭐 좀 하겠다 하는 곳은 있지만 지금 강원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지난 10월에 10월 20 며칠경이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서울신문에서 전북교육감, 광주교육감, 또 전남교육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진단평가 하겠다는 내용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그 갈등을 지부장님, 잠깐만요. 학교 공부 안 합니까? 자, 이거는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강원도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장학관님께서는 다른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동일한 유형의 진단평가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네, 아까 전에 뭐 이제 평가를 실시하고 나면은 네. 뭐 어쨌거나 뭐 서열화 이런 거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뭐 아이들끼리 뭐 무슨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친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느 학교가 그래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냐, 어느 학교가 학교 분위기가 좀 더 좋냐, 어느 학교가 학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공부를 시키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끼리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학생 진단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학관님?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평가의 그 수준이 학원 수업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든지 도민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러한 그 평가가 시행될 때 저희들의 학력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준의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평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학부모님께서 동요하지는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교육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사교육 안 받아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목표가 사교육 없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 수준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학생 진단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진단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력이 기준점에 못 미치는 그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를 할 것인가? 예. 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집중하고 정책에 집중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정책이 수행되었고 또 1년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그러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얼마인지 또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이 교육청에서 투입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니게 된 학생은 얼마인지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그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 중 특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에게는 보충학습 교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대학생 멘토링을 붙여서 그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멘토의 역할을 부여해 준다든지 EBS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 이 결과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교육청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네.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이고 보정 시스템이거든요.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지금 활용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내년 모르시니까요. 3월부터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모르시는데. 그 왜 몰랐겠습니까? 홍보를 안 하시니까 모르죠. 그동안에 왜 홍보를 안 했을까요? 그 저희들 책임이라고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지금 방송 안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 중학교 시스템은 올해 보충된 거라니까요.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 보충된 거예요.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홍보 안 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아니죠. 홍보하고 기존에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놔두고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럼 그동안 이 만드느라고 들인 돈, 만드느라고 들인 노력, 기초학력 진단 보증 시스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요. 네, 그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장학관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도 홍보가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제고사가 한 번도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네스코 2050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적 성취를 제한적으로 측정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제한적으로 측정해서 이룰 성과보다 제한적으로 측정하면 얻을 나쁜 결과가 더 우려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어느 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이렇게 그냥 종이로 주어지는 시험 한 번 본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학부모님들을 오기 원하는 그런 학력 신정을 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 이렇게 좀 가깝고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여건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학생들 4-5시간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 행정 업무 보다 보면 학생들 수업 준비라든지 평가 준비, 학생들 그리고 상담할 이런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들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교사와 학생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가권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제고사 부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좀 여건 만드는데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 대표님.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성평가만 한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표는 뭐냐면요. 강원대학교 지역인지 전형 그 결과가 나와 있는 표인데요. 2019년도부터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절반 이상씩이 되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교조 단협으로 2012년부터 강원도 초등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2019년부터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보다도 1, 2등급 더 낮춰준 지역인재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에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학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대로 방증해 줍니다. 언제까지 강원도가 꼴찌라는 이 꼬리표를 우리 아이들에게 달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 꼬리표 뗄 때입니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탄탄하게 세밀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관님. 네, 아까 토론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몇 개의 프로그램 시험 한 번 본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기초학력을 위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가 된 이러한 상황 다시는 만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력신장은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목표, 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신장에 대한 비전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자기가 꿈꾼 미래를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학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강원도의 교육 공동체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요, 강원도 교육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진단평가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 패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토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일단 이 평가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우리가 부각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력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시간의 그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평가를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이지요. 물론 그 학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해법은 달라지겠지만요.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평가 자체가 학생들을 자칫 경쟁의 늪으로 몰아가는 일만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학생 입장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또 기말고사 기간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것도 있고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효과만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좀 더 늘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원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시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에게 이런 평가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되었어요.